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지역 풀뿌리 방송으로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작 멘트를 읽고 있는 순간도 마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이 주제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고도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심상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나아가서 삶의 주체와 인권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매체에서 전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고 볼 때마다 이러도 되나? 이럴 수밖에 없나? 이건 아니잖아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던데요.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문제점, 사례,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둥지 내몰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 하나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주민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도시가 새롭게 정비되고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및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기존의 원주민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로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 중심에 있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때 그곳은 활기가 넘치던 공간이었습니다. 독특한 예술 작품과 분위기, 개성 있는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네 특유의 색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늘어나는 방문객들을 본 순간 자본가들은 돈 냄새를 포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그곳의 건물들을 사들여 허물거나 리모델링합니다. 겉으로 번듯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차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세입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들이 갖고 왔던 터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갖고 온 그들이 명소로 만들었던 그 지역들이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합니다. 결국 결실은 새로 들어온 건물주들의 호주머니에만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지어진 건물들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에 유리한 업종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 거리, 그 지역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개성 없는 거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둘씩 방문객들의 발길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거리는 다시 한산해집니다. 결국 새 건물에 임차했던 사람들마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다시 그 지역은 텅 비어가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이 꺼진 초호화 빌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살지 않아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채 74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왜 불이 꺼져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구매자들은 살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산을 그냥 묻어놓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도시가 이런 슈퍼 부호들에게 점령이 되고 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단적인 금권화가 가져온 현재 진행형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나 관광지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월정리 같은 경우 관광객 때문에 생활터전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음, 쓰레기,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를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온갖 불편함은 원주민들에게 모두 전가합니다. 그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게 되는데요.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때문에 음식 숙박업들만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 것이랍니다. 원주민들은 생활의 불편함은 온몸으로 받고 돈은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결코 당을 갚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지역과 가까운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라든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의 주민들도 이러한 불편함을 적지 않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이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어느 도시학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것들을 생산하게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생산하지 않는 것들을 소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식민지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생산과 소비, 땅과 사람을 분리하고 삶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이 영혼 없이 행해진다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과 문제점들을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성격, 정책, 시민들의 지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의 가치가 우선될 때 지역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러한 신념들이 행동으로, 행동에서 정책으로, 정책에서 실천으로 행해지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성동구에서부터 멀리는 우리나라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먼저 경험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까지 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자체의 주도로서는요. 2006년 시행된 파리의 도시 계획이 있는데요. 파리시는 전체 도로 길이의 16%, 약 259km에 달하는 거리를 보호상가로 지정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3만여 개의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보호상업가로 지정된 도로 건물 1층에 입점한 소매상점들은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비어있는 점포들도 소매상점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거리는 가장 가볼만한 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주도 사례로서는요. 파리의 비탈 카르티에 생기 있는 거리 정책이 있습니다. 11곳의 보호상업가 건물 1층 매장과
토지를 사들여서 상인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빌려주고 임대차 갱신 기간도 대부분 무기한으로 정하고요. 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인의 명확한 규칙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또한 철거 및 보상 시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동시에 퇴거 보상을 보장해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시민 주도로서는요. 영국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가 있는데요. 주민의 힘으로 도시 재생을 이뤄낸 케이스입니다. 런던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임대주택, 공원 등 공공시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장, 재래시장 및 기존의 건축물들도 리모델링해서 수익시설로 운영하고 나아가서 임대사업, 주차장, 컨설팅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긴 이익은 다시 공동체에 재투자하게 되는데요. 재정적인 독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사례로서는요. 지자체 주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동구에 지속 가능 발전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역 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온길, 성수동 등이 있습니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구재정과 기업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여서 공공임대 정보를 확보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방 정부의 조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연대로서는요, 홍대 두지반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제 철거에 맞선 시민들의 연대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대형 건설사는 이 일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세입자들은 건설사가 제안한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이후에는요, 대기업에서 강제 철거가 시행되는데요. 무려 530일간 투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인들은 물론이고 홍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비롯해서 SNS를 통한 수많은 지지자들이 투쟁을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50+ 행사가 있는데요. 무려 15시간 동안 61팀이 공연하고 2,500명의 관객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음악회, 문학포럼, 촛불미사, 영어 모임 같은 보다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 지역 문화 행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철거 대상자뿐 아니라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가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황복하게 되었고요. 세입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연대와 공감이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리차드 플로리라 교수님은 성공한 도시가 되려면 3T, 즉 테크놀로지, 기술, 탤런트, 인재, 토러런스, 관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앗아갑니다.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장소가 불평등과 기회박탈의 주 원인이 된다면 결국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텅 빈 공간에서 활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관용이야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에 관해서 누구를 위하여 왜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도시에서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고 도시 공간과 공공 서비스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으로 도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당당한 주권자니까요.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사례, 해결책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건축가이며 공간 정의 활동가인 리츠 오그브는 말합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 Healed people, heal people.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주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한다. 지금이라도 승자 독식이 아닌 상생으로 효율보다 정의를, 최소 소수의 최대 행복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정한 진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변함없이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들 보람있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